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종목들의 연이은 폭등세가 국내 증시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작된 AI 반도체 시대,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유리기판이라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 오래 쓰면 뜨거워지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AI 반도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수준으로 열이 납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 이 녀석이 그동안 출시가 지연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발열 문제였습니다. 성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열이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는 서버를 식히려고 물을 직접 칩에 연결해서 열을 내리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나중에는 서버 전체를 아예 특수한 액체에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까지 써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버 밖에서 아무리 식혀봐야 한계가 있어요. 결국 반도체 칩 자체에서 열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올해 초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비공개 미팅을 했어요.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때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유리기판 팔고 왔어요. 이 한마디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유리기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는 신호거든요. 사실 유리기판이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핫해진 걸까요? 처음에 불을 붙인 건 인텔이었습니다. 2030년 이전에 유리기판을 양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 뒤로 AMD도 우리도 할 거야 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왜냐면 이 판에서 진짜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바로 엔비디아와 TSMC입니다. 엔비디아와 TSMC는 처음에 유리기판에 대해 애매한 입장이었어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스탠스였습니다. 왜냐면 지금 실리콘 인터포저 시장에서 자기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유리로 바꿔서 자기들 경쟁 우위를 흔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칩이 너무 커지면서 지금 기판으로는 발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결국 엔비디아도 유리기판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TSMC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코어워스 패키징 공정에 유리 인터포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TSMC뿐만 아니라 브로드컴까지 우리도 유리기판 쓰겠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로드컴이면 구글 TPU 같은 AI 칩을 만드는 곳이에요. 인텔, AMD에서 시작해서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까지 전부 유리기판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리기판이 왜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 됐는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국내 종목 3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유리기판 시대의 핵심 투자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을 설명하기 전에 왜 지금이 유리기판 투자의 골든타임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게 뭔지 기억하시죠? 바로 HBM이었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주인공이었는데 그 옆에 딱 붙어서 없으면 안 되는 부품이 HBM이었거든요. 마치 스마트폰에서 CPU가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가 없으면 못 쓰는 것처럼요. 그래서 HBM 만드는 SK하이닉스 주가가 그렇게 폭등했던 겁니다. 지금 유리기판이 딱 그 포지션을 노리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HBM급의 핵심 조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반도체 칩들 사이에 광통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구리선으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데 이게 속도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 집에 인터넷 처음 깔 때 구리 케이블 쓰다가 나중에 광 케이블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반도체도 광통신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통신을 하려면 유리기판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신호 손실도 적고 발열도 많이 완화되거든요. 엔비디아는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블랙웰 칩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이전 모델인 호퍼보다 면적이 20% 정도 커졌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커지면서 성능이 학습 기준 4배, 추론 기준 30배나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조금 커졌을 뿐인데 성능이 수배 뛰어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칩을 더 크게 만들고 싶은데 지금 기판 기술로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커지니까 발열 문제도 더 심각해졌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리기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유리를 다루는 기술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강국이잖아요. 중국한테 물량 면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기술력은 아직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반도체에 적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 유리기판 시장의 핵심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도 하고 반도체도 하는 나라. 이 두 가지를 합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삼성, SK, LG 이 세 그룹이 전부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치 과거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며 5년 만에 주가가 10배 폭등했던 전략과 동일합니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든 브로드컴이든 인텔이든 누가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든 그 칩 밑에 들어가는 유리기판을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이 3년 내에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양산 시점이 2027년에서 2028년 사이로 예상되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1, 2년 먼저 움직이거든요.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딱 그 타이밍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이 최고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유리기판이 뭔지 제대로 이해해 볼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반도체 패키지 구조를 케이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3단 케이크요. 1층, 2층, 3층 이렇게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3단 케이크의 제일 윗부분 3층이 뭐냐면 바로 반도체 칩입니다. GPU, CPU 같은 연산 칩이 한쪽에 있고 다른 쪽에는 HBM이라고 하는 고성능 메모리가 올라가 있어요. 이 두 개가 3층에 나란히 얹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 이 3층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2층과 1층이에요. 바로 여기가 유리로 바뀌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층은 패키지 기판이라고 합니다. 맨 밑바닥에서 전체 구조를 받쳐주는 역할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1층 기판의 중심에 플라스틱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2층은 인터포저라고 합니다. 3층에 있는 GPU와 HBM을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이에요. 고속도로처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입니다. 지금은 이걸 실리콘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유리로 바꾸자는 걸까요? 1층부터 볼게요. 지금 1층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은 가볍고 튼튼하고 심지어 쌉니다. 좋은 재료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열을 받으면 변형이 많이 됩니다. 뜨거워지면 늘어나는 정도가 크다는 겁니다. 문제는 플라스틱이 늘어나는 정도랑 반도체 칩이 늘어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작동하면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 기판이랑 반도체 칩이 서로 다르게 늘어나면서 전체가 휘어버립니다. 오징어 구우면 휘잖아요. 딱 그겁니다. 예전에 반도체가 작았을 때는 조금 휘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AI 반도체들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지금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2층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2층 인터포저를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이건 반도체 칩이랑 똑같은 재료예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페라리 공장에서 아반떼 엔진 만드는 격이에요. 비효율적이고 비싸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유리입니다. 유리도 실리콘 계열이에요. 반도체 칩도 실리콘이고요. 그러면 둘 다 비슷하게 늘어납니다. 뜨거워져도 윙 현상이 훨씬 덜해지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층은 플라스틱을 유리로 바꿔서 필 현상을 줄이자. 2층은 비싼 실리콘 대신 유리로 만들어서 비용을 낮추자. 목적은 다르지만 둘 다 유리로 가고 있어요. 이걸 합쳐서 유리기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투자 타이밍이 결정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불을 붙인 건 인텔이었습니다. 근데 인텔이 발표했을 때 시장 반응이 왜 미지근했냐면 인텔이 요즘 좀 어렵잖아요. 파운드리 사업도 고전하고 있고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인텔이 한다고? 글쎄,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움직이니까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이 회사가 유리기판에 관심을 보인다. 그건 진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1층이나 2층 설명드렸잖아요. 1층은 천방지 목적이고 2층은 비용 절감 목적이라고 했죠.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비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선택은 너무 명확합니다. 1층을 유리로 바꾸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플라스틱보다 유리가 다루기 어렵고 비싸거든요. 최소사 5배는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1층은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성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반면에 2층은요. 지금 실리콘으로 만드는 게 너무 비싸니까 유리로 바꾸면 오히려 비용이 내려갑니다.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2층을 먼저 하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오히려 2층 글래스, 인터포저를 더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내에서는 SKC,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1층 업체들이 부각받고 있지만 대만에서는 오히려 2층을 하겠다는 회사들이 더 많다고 해요. 대만은 TSMC랑 바로 붙어서 일하니까 그쪽 얘기를 더 많이 듣겠죠. 상용화 시점도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1층 글래스 코어 기판이 2028년이나 2029년쯤 상용화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2층 글래스 인터포저는 기술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미세한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1층 기판의 구리 배선폭이 15 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 2층 인터포저는 2 마이크로미터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거의 10배 차이예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2층을 빨리 가져와라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요. 제가 이 업계를 오래 봐왔는데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어떻게든 해결됩니다. 그런데 고객이 원하지 않는 건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늦게 갑니다. 반대로 고객이 강하게 원하면 기술적 난제는 어떻게든 극복해요.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발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고객들이 빨리 해결책 내놔라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층보다 늦을 거라고 봤던 2층 글래스 인터포저가 오히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2026년이나 2027년 1층보다 한 1년 정도 앞서서 트렌드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양산이 2027년이라고 치면 2026년에 발주가 나와야 합니다. 장비 들여오고 라인 세팅하려면 최소 1년 전에는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주가는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올해 CES에서 유리기판이 엄청나게 부각됐잖아요. 내년 CES에서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올해는 2027년 양산이니까 아직 2년 남았다 였다면 내년에는 이제 1년 남았다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의 관심은 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2026년의 유리기판 테마는 올해보다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한국 대기업들이 유리기판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크게 삼성, SK, LG 세 그룹이 있어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와 함께 당일 주도주 매매로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요즘 이 추천주 때문에 매일 챙겨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라메디텍에 이어서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아직 경제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현재 채널 구독 누르신 후 구독이라고 댓글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필요하신 혜택 체크 후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확인한 후 구독자분들에게 해당 내용에 맞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구독 누르셔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고 혜택 받으실 번호 기입한 후 제출까지 눌러주면 10초면 끝납니다. 이 종목 단언컨대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로봇주 놓치신 분들은 이번엔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국 대기업들이 유리기판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크게 삼성, SK, LG 세 그룹이 있어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SK부터 볼까요? SK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KC는 사실 원래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2021년부터 유리기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학이랑 공동 연구도 하고 자회사인 앱솔릭스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지금 2026년이니까 벌써 4년 넘게 투자하고 연구해온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SKC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 공장이에요. 앱솔릭스는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장비 회사랑 합작해서 만든 건데요. SKC가 지분 약 70%를 가지고 있어요. 왜 미국에 공장을 지었을까요? 지금 미국에 TSMC 공장이 있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도 텍사스에 있고요. 유리기판을 미국에서 만들면 이 공장들에 바로 납품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보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하죠. 공급망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SKC의 가장 큰 무기예요. SKC의 또 다른 야심찬 계획이 있습니다. 아예 2층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보통은 1층 기판 위에 2층 인터포저가 있잖아요. 그런데 SKC는 우리가 1층에서 2층 역할까지 다 해버리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2층이 없어지니까 재료비도 줄고 공정도 단순해지고 비용이 확 내려가거든요. 아직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입니다. 삼성은 좀 복잡해요.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두 회사가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기는 1층 글래스 코어 기판을 담당합니다.
지금 세종 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만들고 있고 부산 사업장에는 준양산 라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삼성전기의 강점은 기존의 FCBJ라고 하는 패키지 기판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유리 기판의 절반 정도는 기존 기판이랑 구조가 비슷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기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1층은 관심 없어요. 2층 글래스 인터포저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잖아요. 3층에 올라가는 반도체 칩을 직접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그 바로 밑에 있는 2층 인터포저는 자기들이 하는 게 자연스럽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유리 인터포저 사업 검토를 공식화했어요. 기술적 난제를 파악하고 돌파할 수 있겠다 싶으면 설비 투자가 나오겠죠. 정리하면 삼성전기는 1층, 삼성전자는 2층 이렇게 역할이 나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입니다. LG이노텍이 1층 글래스코어 기판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기존의 FC, BGA 기판을 만들어 온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2층은 LG 디스플레이랑 같이 해보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층 글래스 인터포저는 유리를 아주 얇게 깎아야 하고 미세한 배선 작업이 필요해요. 공정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수십 년간 LCD, OLED를 만들면서 유리 다루는 기술이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삼성이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로 역할을 나누듯이 LG도 LG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가 역할을 나눠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유리 기판이라는 게 반도체 기술이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기술이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영역이에요.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는 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영역이 열린 겁니다. 정리해드릴게요. SK는 시간상 가장 앞서 있고 미국 공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기판 제조 노하우가 없다는 약점이 있어요. 삼성은 삼성전기가 1층, 삼성전자가 2층을 맡아서 역할 분담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판 제조 노하우가 강점이에요. LG는 LG이노텍이 1층, LG 디스플레이가 2층을 맡아서 협력하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 아직 모릅니다. 빨리 시작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다들 출발선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1, 2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살펴볼 건데요. 유리기판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종목 3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SKC입니다. SKC는 유리기판 순수 플레이어 중 가장 가까운 대형주입니다.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 국내에서 가장 먼저 유리기판 사업을 시작했고 가장 오래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2021년부터 유리기판 연구를 시작해서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시간상으로는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는 유리기판 장비주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회사예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 나인테크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레이저 커팅, 레이저 에칭 같은 장비를 만들어 온 회사예요. 수십 년간 유리를 다루는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리기판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 TGV 공정이에요. 유리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 거예요. 레이저로 유리 표면에 상처를 내서 구멍을 뚫는데 나인테크가 바로 이 레이저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디스플레이에서 유리 다루던 기술을 반도체 유리기판으로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장비주가 왜 중요하냐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뭘 먼저 해야 할까요? 장비부터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가장 먼저 돈을 버는 건 장비 회사들이에요. 주문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HBM 테마 기억하시죠?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대박나면서 한미반도체라는 장비 회사가 같이 날아갔어요. 주가가 몇 배씩 올랐습니다. 나인테크가 유리기판 시장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유리기판 핵심 장비인 레이저 기술 보유, 디스플레이에서 쌓은 유리 가공 노하우, 중소형주라서 테마 붙으면 탄력이 좋습니다. 다만 장비주라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해요. 세 번째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유리기판 시장에서 숨은 강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두 가지 강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기존의 FCBJ라고 하는 패키지 기판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유리기판의 절반 정도는 기존 기판이랑 구조가 비슷해요. 기존 노하우를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목은 LG이노텍 종목입니다. LG이노텍 종목은 애플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세계 3위 기업이에요. 애플이 요구하는 초정밀 광학 기술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딱 3곳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LG이노텍입니다. 이게 왜 유리기판이랑 연결되냐면요. 유리기판은 정밀도가 생명이에요. 유리는 다루기 까다롭거든요.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깨지고 작은 결함이 나중에 커져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LG이노텍은 애플한테 납품하면서 이런 초정밀 기술을 수십 년간 쌓아왔어요. 이 노하우를 유리기판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은 1층 글래스 코어 기판을 준비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와 협력해서 2층 글래스 인터포저까지 함께 가는 구도예요. LG그룹 차원에서 유리기판 시장을 공략하는 구조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기존 패키지 기판 제조 노하우, 애플 납품으로 검증된 초정밀 기술력, LG그룹 차원의 시너지, 대형주라서 안정적으로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한테 적합한 종목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언제 사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느냐? 먼저 타임라인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유리기판 양산 시점은 대략 2027년에서 2028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여요. 2027년에 양산한다고 치면 2026년에 발주가 나와야 합니다. 장비 들여오고 라인 세팅하려면 최소 1년 전에는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주가는 2026년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이 딱 그 타이밍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투자 스타일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안정적으로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 SKC나 LG이노텍 같은 대형주 위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실적이 받쳐주니까 주가가 빠져도 바닥이 있어요. 두 번째, 좀 더 공격적으로 수익 내고 싶은 분들, 나인테크 같은 장비주를 보시면 됩니다. 중소형주라서 변동성이 커요. 테마 붙으면 크게 움직이지만 빠질 때도 확 빠집니다. 유리기판 관련 뉴스 나오면 빠르게 반응하는 종목이에요. 올랐을 때 일부 익절하고 빠지면 다시 담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세 번째, 분산 투자로 리스크 줄이고 싶은 분들,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성격이 다른 종목들을 섞으세요. 대형주인 SKC나 LG이노텍이 바닥을 받쳐주고 장비주인 나인테크가 테마 올 때 수익을 내주는 구조입니다. 비중은 본인 성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도 말씀드려야겠죠. 첫째, 상용화 지연 리스크가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든요. 유리 깨짐, 수율 문제, 신뢰성 확보 같은 것들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둘째, 경쟁 심화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지만 일본, 대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특히 대만은 TSMC랑 바로 붙어 있으니까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큰 그림에서 보면 유리기판은 가야 할 방향이 맞습니다.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전부 유리기판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공부해 두시면 충분히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높은 확률로 다른 분들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은 SKC, LG이노텍 얘기하면 영상을 종료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끝까지 봤어요. 대다수가 이거 이미 노출된 종목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현대차,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들 26년도 주가 보세요. 엄청 올랐죠? 무슨 얘기냐? 모두 알고 있는 종목이라도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삼성전자 알고 있어도 언제 들어가느냐, 현대차 알고 있어도 어디서 사느냐, 이게 수익을 가르는 겁니다. 주식은 종목이 아니에요. 타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종목뿐만 아니라 그 타점까지 같이 알림,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서 조금이나마 계좌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대박 추천주도 오늘 말씀드린 SKC, LG이노텍보다 노출은 안 되었지만 잠재력을 더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꼭 설문 남기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